사람들이 호기도 중요한 거 안다, 과학도 중요한 거 안다, 탐험도 의미 있는 거 안다 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뭘 할 수 있냐 이거죠. 이게 어찌 보면 제일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까지 어떤 저의 탐험 경험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과거에는 탐험이라는 게 소수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정부나 할 수 있었고 귀족들이나 할 수 있던 거였는데 지금은 기술의 발달 그리고 네트워킹의 확장으로 저는 누구나 탐험에 나설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포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 프랑스의 해양 탐험가인 자크 이브 쿠스토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 쿠스토 선장은 그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해군 장교로 전역을 한 다음에 밑에 보이는 칼립소라는 폐 전함을 한 대 매입을 해서 이걸로 해양 탐사선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프랑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탐험대를 모집을 해서 이 배에 선승이 되면 1년 동안 전 세계 바다를 탐험하고 거기에서 얻었던 이런 인사이트들을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사의 전역에 다 공유했기 때문에 이 유럽 사람들의 과학 수준을 한 단계 올려준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추앙받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께서 거의 70대 그 후반쯤에 프랑스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했습니다. 일개 탐험가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의 논리는 우리의 리더는 정치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지적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준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될 자격이 있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타 사막 한복판입니다. 그런데 나사가 여기에다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화 마션에 나오는 것처럼 가상으로 화성 우주기지를 만들어 놓고 평균 7명의 과학자들을 4개월 동안 저기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무조건 우주복을 입고 나가서 여러 가지 선회 활동을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요. 사실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제가 최근까지 TVN의 갈릴레오 깨어난 우주라는 화성 탐사 예능에 나왔었는데 바로 이제 그 현장인데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과학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런 공간들이 진짜 지금도 연구자들의 실험 시설이긴 하지만 이제는 이 과학이라는 것도 미디어 콘텐츠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런 소재로 수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과학을 가지고서 뭔가 진로나 직업을 생각할 때도 조금 더 우리가 확장시켜서 이 과학을 좀 진로와 매칭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몽골 고비 사막에서 공룡화석을 발굴할 때 모습인데 많은 분들이 야, 이거 공룡화석 발굴해서 연구자들이 논문 쓰는 걸 알겠는데 굳이 이게 그 다음은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걸로 뭘 할 수가 있냐라고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때 지난 한 5, 6년 동안 고비 사막에서 같이 공룡 탐험을 했던 공룡학자들의 행보를 보면 조금 우리가 이 개념을 좀 확장시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를테면 제가 만났던 외국 공룡학자들은 물론 공룡으로 학위를 받고 연구소나 박물관, 대학에 가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젊은 친구들은 상당수가 요즘에는 디즈니나 픽사에 가서 애니메이션 만듭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평생을 공룡 덕후로 살아서 공룡 이름 400개를 다 외웁니다. 그리고 공룡에 대한 박사학위 수준의 지식을 가진 친구들이 작정하고 디즈니나 픽사 가서 애니메이션 만드니까 쥬라기 월드 같은 게 나오는 거겠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약간 농간의 수준이 머무는 거고요. 근데 어찌 보면 저는 쥬라기 월드는 한 편의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저는 하나의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테마파크가 만들어지고 수천 개의 파생 상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이 과학이라는 재료를 이런 식으로 좀 더 끄집어내서 좀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면 이 엘모사에서 나온 이 듀랑그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공룡 게임의 기획자가 서울대에서 고생물학으로 박사학위 받은 분입니다. 저희 업계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어찌 보면 일반 기획자들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이 공룡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지식과 어떤 재미를 아시는 분만 이런 것들을 저는 기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 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유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요즘에 정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근데 딱히 4차 산업혁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장시간 침묵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건데 제가 이제 작년에 이 KBS 명경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연찮게 방송을 봤는데 한 과학자분께서 나름
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조금 그 재미있게 좀 합리적으로 설명하시는 것들이 기억이 나서 요것만 설명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수백 년간 이 세 차례에 걸친 산업혁명을 거쳐왔는데 이 산업혁명들은 성장 동력이 명확했던 것 같아요. 자, 1차 때는 증기 에너지가 나왔고요. 2차 때 전기 에너지, 3차 때는 IT 테크놀로지가 이 산업혁명을 주도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 있다는데 그러면 지금의 성장 동력은 뭐냐? 라고 어떤 청중이 질문했더니 이분께서 4차 산업혁명의 성장 동력은 호기심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호기심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렇게 또 누군가 질문을 했더니 이분께서 하신 얘기가 지금 그 국제사회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 이 4차 제너레이션이라는 얘기도 많이 쓰지만 오히려 호기심 격차 지수라는 그 지수를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는 이 추격자 모드의 산업 구조였다면 지금은 기술적인 차이는 크게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기술들을 지금 시점에 맞게 새롭게 조합해서 지금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려면 그 나라의 국민성이 호기심 성향이 얼마나 강하냐 이게 앞으로 경제 지표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과학이라는 거를 조금 더 이제 오히려 콘텐츠의 영역, 또 미디어의 영역,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영역으로 좀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고 또 그거를 하려면 우리가 이 호기심을 잘 유지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강연하시는 거 이제 보시고 자연과학 분야의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이 더 드셨을 것 같은데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그 이후에 선택이 4차 산업혁명과 인간의 미래라는 책인데 4차 산업혁명 여러분들 뭐 잘 아시잖아요. 하여튼 뭐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이런 기술들이 우리 사회를 굉장히 많이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직업의 종류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죠? 그 통계를 내거든요. 통계를 내는데 우리나라의 직업 수가 한 11,000개 정도 됩니다. 현재 한 11,000개 정도 되고 그런데 이게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뭐 굉장히 이제 전문화가 많이 된 나라의 직업 수가 더 많아집니다. 일본이 16,000개 정도 됩니다. 미국이 직업 종류가 3만 개입니다. 3만 개. 그래서 이게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통계청에서는 이 부정기적으로 표준 직업 분류라는 통계 수치를 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업이 거기에 등재되기도 하고 없어지는 직업 빼고 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2017년에 마지막 표준 직업 분류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 보면은 정보통신 분야에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앱 개발자 이런 게 새로운 직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문화 콘텐츠 같은 데서는 뭐 문화 기획자 같은 게 새로운 직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공학 부분에 로봇, 공학, 시험원 이런 게 새로운 직업으로 등재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근데 주로 이제 과학기술 관련된 분야에서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학기술 발전하면 어떤 직업이 유망해질까? 물론 여러분들 관심이 많이 있겠죠. 있지만 그걸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고 저는 여러분들이 좀 도전 정신을 가지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뭔가 그 분야를 하다 보면은 직업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취업보다도 훨씬 더 진취적인 것이 창업이고요. 그죠? 창업보다 더 진취적인 게 창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을 만들면 돼요. 새로운 직업들. 그래서 거기에 뭐 실패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말고 정말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걸 가지고 만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리과학과 이영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임경수 평론가님께 질문했는데요. 그 탐험이라 하면은 해외도 그 직접 발로 가고 그런 네. 것도 있지만 현대인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요즘은 AR, VR 그런 식으로 네. 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네. 부분도 있잖아요. 혹시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아니면 계획하고 계신지가
실제로 저랑 같이 탐험 갔던 나사 과학자들도 그렇고 공유학자들도 다 그런 식으로 콘텐츠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를테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구상에서 화성이랑 지형이 제일 비슷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3D로 다 매핑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 VR 콘텐츠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약간 VR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약간 다 콘텐츠가 다 가상 그래픽으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나라들은 워낙 자연환경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거의 콘텐츠의 80~90% 이상을 다 실사 기반으로 하고 최소한의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래픽 터치만 필요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실감 경험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지금 탐험에 있어서 현대 탐험에서 이 과학 탐험에서 이렇게 VR이나 AR 콘텐츠로 확장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 이제 하고 계신 일이 그리고 과학 탐험가라는 지금 어디 소속돼서 하는 것보다 프리랜서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월에 이 정도 번다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저도 직장에 직장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10년 정도 이렇게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조금 이렇게 극단적인 비율 수도 있지만 프리랜서로 활동했던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회사에 다닐 때보다 적게 벌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제가 많이 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이었지만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저한테 다 오는 겁니다. 그게 5만 원짜리 일이든 10만 원짜리 원고 청탁이든 아니면 이거 관련된 강의든 모든 것들이 저한테 오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계속 저도 그 힘으로 지금까지 계속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었고 탐험을 이어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최영 단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좀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미래 사회는 정말 직업군이 다양해지고 마이크로질 겁니다. 아마 지금 10,000개라고 하는데 10,000개에서 100,000개 가는 건 저는 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거기에만 좀 너무 몰입하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 작고 하찮은 거지만 되게 관심 있어 하는 거, 뭔가 호기심 있어 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거 절대 버리지 마시고 이 마음속에 조그맣게라도 이렇게 잘 킵해 놓으시면 언제가 됐던 그 작은 게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와 영향력을 저는 분명 도드라지게 해주는 어떤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세계적인 과학자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나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굉장히 호기심이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호기심과 또 그걸 실천하는 그 능력이 지니는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오늘 문경수 탐험대장님과 또 최고 단장님 그리고 함께 고생 많이 해주신 박종호 학생 대표님께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 전하고 싶고요. 오늘 함께 해준 카이스트 학생분들께서도 제가 감사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9월 진로 멘토링 TV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